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3 정도 때는 제가 피아노를 계속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안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예고 입시를 보기 전에 그만두는 것 자체가 좀 기분 나빠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까지는 했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 두어 달 만에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가 제가 그냥 공부해서 그쪽 그 음악이 아닌 길을 가기를 바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겠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얘기를 드리고 나서 전학 수속이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한 열흘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고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뭐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만두긴 했지만 시작한 것 자체도 후회하지를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근데 피아노를 제가 좀 어느 정도 잘 했으면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 기준에는 제 판단으로는 아 이거는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격차가 벌어져서 더 판단이 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예고나 예원학교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뭐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아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적응도 도와주고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때 생각해보면 예원학교나 예술고등학교도 서울예고도 어느 정도 기본 학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어느 쪽에 집중을 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피아노를 손도 대지 않는다는 게 큰 차이긴 하지만요. 저도 이 현실적인 나의 이제 실력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컸고, 그래서 그 포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 항상 났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할 때마다 이거를 그만두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그 생각을 항상 긴 고민 끝에 답이 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고 가기 전에 중3 때 한번 고민을 했었고, 저도 이제 제가 피아노가 보다 이제 공부가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성적 같은 게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외고를 가볼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 아 내가 여기서 관두면 좀 후회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고를 가게 됐고, 예고에서도 제가 한 2학년 때 또 심각하게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니던 치과의 그 여자 치과 선생님이 너무 좋아 보이고 되게 재미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치과 가는 게 되게 낙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교정을 쪼이러 가는 게 되게 낙이어가지고 뭐 좀 아팠지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치대에 진학할까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래서 막 정말 저희 엄마 저 때문에 솔직히 막 사주 같은 것도 막 보러 다니시기도 하고, 네, 그 저도 이렇게 이걸 일단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해서 한 달 정도 레슨을 안 간 적도 있고, 네 그렇게 하다 근데 결국은 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못 그만두겠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제 포기가 빨랐으면 저도 이제 빨리 제 길을 찾았을 것 같은데, 네, 그 포기를 못 해가지고 네, 그렇게 어떻게 대학까지 가게 됐죠.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피아노를 그만둔 시점에서도 그 생각을 이어서 공부를 열심히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성적이 나오셨으니까 의대를 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부분도 뭐 있지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늦게까지 피아노를 계속 한 케이스예요. 저는 그 포기를 못하고 계속 가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독일까지 갔다가 독일에서 이제 네, 제대로 현타를 맞고 네, 독일에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되게 기대를 가지고 당연히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저희가 한국에서만 있다가 정말 그 본토에 가서 좋은 선생님과 제대로 이거를 배워보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뭐 하는 거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일단은 이제 거기 가니까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정말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쟤네만큼은 안 되겠다라는 거를 너무 느꼈죠. 그때 제가 독일로 가다 보니까 저희에게 너무나 그 자유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이 꽉 짜여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습만 하진 않잖아요, 그 시간에.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날씨도 너무 안 좋고 너무 특히 베를린 너무 날씨가 안 좋고 되게 해도 짧고 굉장히 우울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독일. 철학자가 많잖아요. 저는 독일을 못 가봤는데 아, 그 독일 유학 갔다 온 친구가 네. 제가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독일만 빼고 딴 데 골라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 독일이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베를린은 좀 북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아무튼 힘들었어요. 이제 그 나이가 저희가 20대 중반 정도 되잖아요. 학부를 저도 졸업하고 유학을 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학부 때 음악하지 않는 친구들이랑도 좀 교류가 있었어요. 제가 뭐 중앙 동아리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자리 잡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가끔씩 한국에 잠깐씩 나올 때마다 만나면서 보게 되면 이게 나의 모습과 약간은 조금 비교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저를 조금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도 고민을 했죠. 그러면 내가 피아노를 안 하면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하는 일이 어떤 사회적으로 조금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게 어떤 좀 아웃풋으로 나한테 오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게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소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한 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조금 그래도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을 조금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저한테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음악과 굉장히 더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예술 경영이라든지 뭐 예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거를 저한테 충족시켜 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위보다는 나에게 좀 확신을 줄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처음으로 한국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때 로스쿨 취지가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뭐 의사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사회에서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다 법을 더해서 그 분야에 필요한 어떤 양성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됐죠. 독일에서 막 인터넷을 하면서 뉴스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가톨릭 의대 다니는 동안에 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했고요. 그래서 프렌치 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악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특히 금관 악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도 그 악기를 지원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괜찮은 악기를 좀 여유 있으신 선배님이 무상으로 빌려주겠다, 네가 하는 동안. 그래서 막 그거를 열심히 모집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하는 악기가 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단번에 내가 호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첫날에 호른을 하기로 한 날에 선배님이 막 그 소고기를 사주면서 그렇게 해서 호른을 한 4년간 열심히 불었고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피아노를 할 때도 교향곡을
되게 진지하게 열심히 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브람스 교향곡이나 드보르작 교향곡 같은 거를 실제로 스코어를 보면서 이렇게 연주를 물론 어설프더라도 해보니 굉장히 재밌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피아노를 취미로 칠 때도 그때 들었던 음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른을 4년 오케스트라에서 불고 그 이제 본과 2학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대 4학년이죠. 의대 4학년 때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때 이제 그리그 협주곡 전악장을 거기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기도 했습니다.